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글자를 보게 되죠. 수많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인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그 자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수록 단어의 조합을 우리가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을, 여러 개의 그림을 통째로 인식하는 거죠. 빠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조지타운 메디컬 센터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실제 단어와 가짜로 만들어진 단어에 대해서 실험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하여 보았죠. 실험 결과에서 참가자들의 뇌는 가짜 단어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자 하나를 인식하여 정보를 처리한다면 가짜 단어든 진짜 단어이든 간에 그 정보에 반응해야 되죠. 그러나 참가자들은 가짜 단어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수많은 글자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림을 보고 거기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보 처리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거죠. 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어 소리를 처음 들을 때 그 소리가 생소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 소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마치 여러 그림을 통째로 계속 보면 익숙해지듯이 말이죠. 소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면 들을수록 그 소리를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이야기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정보는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는 오랜 동안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외국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3~4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이미지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늘 보았던 이미지를 내일도 기억할 수 있고 모레도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소리는 다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소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미지나 텍스트는 우리가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반면에 왜 소리는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없을까요? 소리를 기억하는 경로와 이미지나 텍스트를 기억하는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소리를 기억하는 경로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미지나 텍스트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영화를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영화 속의 화면이라든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상당 부분 소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외국어 소리란 말이죠. 그만큼 외국어 소리는 훨씬 빨리 소멸해 버립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성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는 것은 잊게 되고 보는 것은 기억하게 되고 하는 것은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 대한 기억력을 늘릴 수만 있다면 3~4초가 아니라 10초 이상, 20초 이상, 1분 이상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는 외국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해 가능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해 가능하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들으세요. 무조건 많이 듣게 되면 결국에는 귀가 뚫리게 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 소리를 내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무작정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귀가 뚫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척도가 어떤 거냐면 나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매체의 레벨, 이 매체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무조건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결국 귀가 뚫리게 됩니다. 이 말을 즉슨 그 방법론을 한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자신의 레벨과 그리고 매체의 레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언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귀가 뚫리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 가능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레벨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리 그 자료를 공부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선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매체를 들을 때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가 그 말을 먼저 연습하고 내가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듣게 돼도 그 소리를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를 하면 할수록 연습하면 할수록 좀 더 잘 들리더라. 갑자기 내가 말 잘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소리를 연습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 소리를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교재 속에서 마이크야 일어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제3자입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얘기죠.
그래서 들으면 이 제3자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외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 중에 외국인 친구가 들어와서 누구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나를 부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 아주 유명한 터미네이터 영화 있었습니다. 거기서 터미네이터에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중에 자신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I will be back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대사는 아주 명대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내리에 박혔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했던 대사죠. 이렇게 자신이 어떤 교재나 영화나 어떤 매체를 보면서 아주 깊게 와닿게 되는 그런 말들이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그 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의미 있는 소리는 나 자신에게 아주 의미 있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와닿는 소리일수록 우리가 그 소리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기억을 돕습니다. 조금 전에 터미네이터 사례를 얘기했던 것처럼 강렬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는 소리의 기억을 돕습니다. 강렬하고 인상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소리의 정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미지가 두 개 있습니다. 영상 화면과 그리고 자막이 있죠. 영상의 이미지와 자막의 이미지가 서로 경합합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영상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밑에 자막은 우리가 무시해버리죠. 영상보다는 외국어 자막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영상의 이미지보다는 자막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합하는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이해 쉬울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정말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부족합니다. 2시간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 소리의 정보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축적하는 것과 소리를 축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리를 많이 축적하면 할수록 우리가 단번에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럴 정도로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야만 할까요? 교재에서는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정확한 발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정확한 발음을 흉내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원어민들과 얘기할 때는 교재 속의 음성처럼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교재로 참고하면서 원어민이 그대로 말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교재의 비중을 20%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원어민의 소리를 80% 이상은 들어줘야만 합니다. Authentic materials라고 합니다. 원어민이 접하는 그대로의 매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될 수 있고 드라마, 뮤직, 그리고 무엇이든 팟캐스트, 유튜브 전부 이것이 Authentic materials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상에 초보자를 위한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해당하는 쉬운 Authentic material 자료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재도 물론 참고를 해야 되고요. 교재는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겁니다. 교재를 통해서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실제로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는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Authentic materials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 결국 이미지에 대한 정보, 소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얼만큼 빨리 정보를 처리하느냐의 속도에 따라서 유창함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바로 이해한다? 그러면 유창한 것이죠. 그리고 텍스트를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바로 이해한다? 이게 유창하다는 의미죠. 이렇게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이미지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글이죠.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운다든지 문법 공부를 한다든지 이것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미지에 대한 정보 처리 속도나 소리에 대한 정보 처리를 올리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더라도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도 외국어 소리를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들이 접하는 자료를 많이 읽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재를 우리가 펴게 될 때 보세요. 반은 한글입니다. 그렇죠? 반은 한글이고 문법적 설명이 가득하죠. 문법적 설명을 공부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 공부한다고 할 때 문법적 설명 보고 단어 외우려 애쓰고, 그리고 또 뭘 하죠? 뭐 단어 풀기 문제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듣는 시간이 아주 부족하죠.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듣기를 잘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읽기라든지 문법 공부라든지 장시간 공부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에 대한 정보를 척척하는 데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척척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점으로서는 소리에 대한 정보를 척척하는 데 더 많이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읽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는 이해를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벌어지게 되죠. 많이 읽어야 되고 그만큼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을 계속 재강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전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전에 배웠던 단어를 다시 접하게 되죠.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전에 들었던 소리가 쉽게 빨리 사라지는 걸 방지하고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많이 들을수록 우리가 그 소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아주 깊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것으로도 충분히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6번째, 주목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목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거기에 빠져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체가 그만큼 흥미로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 매체가 나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소리를 들을 때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어 교재의 내용이라든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영어 자료들은 전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흥미가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들어도 주목할 수 없죠. 주목할 수 없으니까 들어도 나가라 버리는 거죠. 주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책을 읽을 때, 들을 때도 내가 이 주목을 정말 이런 거야? 이럴 정도로 내가 주목해야지 그 소리를 바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ompelling input,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인풋에 해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관념입니다. 이런 인풋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언어를 정말 잘 배우게 됩니다. 매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내가 그 매체에 정말 빠져들어서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거나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보통 저는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제가 여러 언어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유튜브를 즐겨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재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분야만큼은 제가 들어도 금방 이해하고 책을 읽어도 금방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말도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compelling input,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이렇게 습득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해 가능하고 아주 흥미로운 매체로 공부하시면 돼요. 마칠게요.